빼온 한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 김규환. 아버지와의 이별, 어머니의 죽음으로 도시 생활은 고통스럽게만 하고 그로부터 22년의 세월. 가시밭길 인생이 만들어낸 그의 생활 모습은 독특하다. 출근 시간. 가자. 인사하자.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돌아가신 부모님, 오늘도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해서 최고의 명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회사기 앞에 모여 기도를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갈게. 아침 인사는 항상 온 가족이 큰 절이다. 나란히 한 부부의 문패를 뒤로 하고 아내는 남편의 공장까지 배웅을 한다. 김규환 씨의 아침 기도는 회사 앞에서도 계속되는데 한국 최고의 기술자인 명장 김규환 씨. 20년 넘게 계속된 그의 기도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지현입니다. 이병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매 순간 행복하면 좋으련만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절망이 있을 때 희망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보내드리는 예. 이것이 인생이다. 바로 그 주인공께서 그 희망을 말해주실 분이신데요. 네. 아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을 이겨내고 당당히 최고의 자리에 오른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기술 개발로 대통령이 한국 최고의 기술인에게 수여하는 품질 명장이 되신 분입니다. 김규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만히 있어. 큰절 하고 시작할까요? 근데 참 대단하죠? 그렇게 집에다 회사기 붙여놓으신 겁니까? 예, 그 회사기 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IMF다 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네. 어디 기도뿐이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만드는 제품이 세계 최고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사실은 저는 옛날부터 결혼하고 바로 저희 가족은 기도를 올렸죠. 네. 기도할 때 반드시 두 합장하고 예. 진심으로 종교적인 마음으로 예. 회사를 믿는 거죠.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돌아가신 부모님 예. 오늘 가서 정말 일본보다도 독일보다도 세계 최고의 명품 만들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온 가족이 같이 절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회사 가면은 어찌 1등 제품을 안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 자신의 일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신 거예요. 예. 예. 참 보면은요, 이 김규환 씨가 남다르게 직장에 대해서 애정과 집념을 갖고 예. 있는데 그런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지난 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눈물을 삼켜야 됐던 그 시절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구나. 나도 어제는 청춘이더니 오는 백발 한심하구나.
명사심이 해당와야 꽃이 진다고서 어머니의 아버지는 모두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답니다. 하지만 일제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긴 할아버지는 이곳 강원도 산골로 들어오셨고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오느니라. 얼씨구. 결국 어머니 아버지도 화전을 일구며 사셔야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은 몇백 년 사나 개똥 같은 우리 인생 둥글둥글 살지. 아리아리 비록 가난한 산골 살림이었지만 두 분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집에서는 노랫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17이 되던 해 겨울 어머니는 동생을 낳았습니다. 동백은 왜 여는가 아리아리 쓰리쓰리 쌀밥도 미역국도 구경할 수 없었던 산골 살림. 어머니는 산후풍에 걸렸고 약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병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머니의 구성진 노랫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불 뗐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뜨뜻해질 거래요. 아버지는 산에 약초캐러 가셨어요. 그리고 엄마, 나 이제 떠날래요. 내 서울 가서 돈 벌어올게요. 건너마을 경자노이 알죠? 다방서 찻잔 날라 돈 벌었대요. 난 물동 위치 나를 테니 걱정 마세요. 제발 죽지 말고 조금만 견디세요. 그 기침 소리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열아홉이 되던 해까지 고향 산골을 떠나본 적이 없던 저는 그렇게 서울로 향했습니다. 나 서울 가요. 서울 가서 돈 벌어 엄마 약 사고 배고파 우는 동생 우유도 사주고 돈 더 벌면 책 사서 공부하고 성공하기 전까진 절대로 이 곡엔 안 넘을 거래요. 그리고 내 앞으로 뭔 일을 하든 그 일에 목숨을 걸 거예요.
아저씨 저 터미널 가는데요. 가시는 데까지 좀 태워주세요. 타.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기만 하면 돈 벌기는 쉬울 거라 생각했던 서울. 아이고 와 이래 춥네. 그러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의 겨울은 고향 강원도보다 더 추웠습니다. 자면 죽는다고 했는데 자면 안 되는데. 눈 좀 떠보라. 이보라. 이보라. 그저 눈 한번 떠보라. 어이? 야, 이 갓난 새끼가 살았구만야. 어? 그럼 살아야 돼. 같이 살아야 돼. 어? 어휴. 6.25 때 추위로 아들을 잃었다는 어느 아저씨의 도움으로 저는 되살아나고 그 어르신 덕에 전 대구에 있는 공장에 취직이 됐습니다. 비록 아무 기술도 없는 보조 기능공이었지만 돈을 벌면 어머니의 약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월급으로 받은 그 귀한 돈을 누가 가져갈까봐 베개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은행 직원도 무서웠죠. 아 저놈 왜 출근할 때마다 베개를 꼭 껴안고 다니냐? 글쎄, 저놈은 저 벽이가 집 보물이란다. 보물? 하이 참나. 나 잡아봐. 나 잡아봐. 아니 미쳐. 이거나 받아봐라. 미쳐요. 자, 그렇죠. 이 자식이 어디? 자, 야 임마, 날마다 베개를 껴안고 다니고 남자들 열면마 이것부터 버려. 알았어? 내 베개! 내 베개! 내 베개! 야, 너희들 뭔들 하고 있어? 불쌍한 애들이고 왜들 그래? 어? 그러나 대구의 공장 생활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전보다. 예, 전부요? 어머니.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보에 전 다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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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야, 네 이 돈 버느니라 이 얼마나 고생을 했노? 에이? 하지만 다 틀렸대. 수술을 하러 가더라.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안 하나? 엄마. 엄마. 너희는 돈 좀 버니까니 거기서 네 애미하고 네 동생 대불고 대구로 내려가거라. 나는 이 사북 탄광 쪽에 한번 가볼란다. 거 가서 고상 좀 해 하모. 돈 좀 안 모으겠나? 아버지 안 돼요. 그 연세에 어떻게 탄광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뭘 못하겠노? 어? 평생 동안 네 애미 고생만 시킨 내가 그것마저 못하모 네 무슨 면목으로 눈을 감겠노? 그날 밤 아버지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예마 정을 주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만.
말고 한오백 대구 가모 병원 근처에다가 방을 얻도록 그래. 예, 알았어요. 백사장 쇠모래밭에 칠성당을 무고 팔자에 아버지 건강하시고요. 제발 몸 조심하시래요. 내는 걱정하들 말고 네 애미나 좀 잘 보살피거라. 내마 이 병원비 좀 버는 대로 곧바로 대구로 내려갈 기다. 에이? 아우 야야 야 그저 너 그저 병원 옆에다 방 있는 거 그거 잊지 말거라. 에? 병원 옆에 방 있는 거 그거 잊지 말라고. 알았지? 예, 여보 조심하거라. 예, 간다. 내 막 곧 찾아갈 기다. 그래, 어서 가거라. 가. 그래. 조심하소 여보. 에이? 자, 그래 어서 가거라. 에이. 어야. 그렇게 우리 가족은 고향을 떠났고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자, 김규환 씨 보시면서 계속 그 눈물을 흘리시고 상당히 오래 전에 벌써 이 기억입니다만 어머님 사랑이 참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대구로 내려왔죠. 그때 아버지하고 이별이 되실 줄은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금방 돈을 벌어서 어머니 수술도 하고 예, 병도 낫고 같이 가족이 합할 줄 알았죠. 예. 대구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동대구역에 있는 파티마 병원에다가 조그만 달새빵을 하나 얻어서 쌀을 반대박을 샀습니다. 밥을 해가지고 넣으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무슨 쌀 색깔이 하얗냐고 얘기를 하시더구만요. 그래서 쌀은 원래 하얗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승복이 옛날에 죽었을 때 군인들 들어와 주던 쌀은 내리끼리 했다고. 네. 밥을 한 그릇 떠서 드시라 그랬더니 이불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더구만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까 바깥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 굶지 말라고. 그래서 올려놓다가 먹자고. 어머니 쌀밥 한 숟갈 입에 넣더니 씹자마자 먹고 그냥 홀랑 넘어갔다고. 바깥에 나와 참 실컷 울고 들어가니 엄마가 고르지 못한 숨을 쉬고 동생 손을 꼭 잡고 주무시는데 그런지 그 이튿날 회사 가서 기계 옆에서 너무 기가 막혀서 울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왜 우냐고 물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나를 낳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엄마라는 소리를 불러보지를 못했다. 예. 그래도 너는 엄마는 살아있잖냐 이게. 예. 돈 10,000원을 주더구만요. 예. 엄마 고기 사주라고. 그 돈 10,000원을 받아가지고 소고기 방은 사고 무 한 개 사고 숙주나물 사고 고사리 사고 집에 들어와서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저 밖에부터
엄마 소고기 사왔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네. 방문을 탁 열고 안에 탁 들어가니 우리 어머니가 한쪽 구석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십니다. 예. 네. 엄마 예. 소고기. 예. 근데 아무 말 얘기를 안 해서 엄마 그리고 탁 치니까 예. 우리 엄마가 옆으로 넘어가시는데 돌아가셨더구만요. 처음으로 5대 독자 외아들이 소고기 반 그릇 사갖고 왔는데 그걸 못 잡수고 돌아가십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원망했고 부처님 원망하고 그냥 막연히 원망스러우시죠 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다 묻어야 됩니까? 아버지는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예. 장례를 어떻게 치르셨어요? 3일쯤 딱 지나니까 8월 2일 날이 우리 어머니 제사인데 여름이네요. 대구는 37도, 38도, 40도까지 막 올라갑니다. 이상한 물 같은 게 막 나오고 5일쯤 지나니까 막 이상한 게 막 생기고 8일쯤 지나니까 막 냄새가 나고 예. 동사무소 신고하고 동네 어른들하고 새마을 지도자들하고 이웃 사람들이 어머니 장사를 지내고 돌아왔죠. 그날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8일 동안 장례를 못 지냈다가 잠을 못 자니까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고 싶다. 차라리 죽는 건 낫겠다. 동전 50원 남았었습니다. 그거 갖고 바카스병에들은 쥐약 한 명 사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집에 돌아와서 비마던 동생을 끌안고 그랬지. 아가야 잘 살아라. 넌 주인집 딸이 없으니 딸처럼 키워줄 테니 나는 간다. 잘 살아라. 그리고 뚜껑을 딱 열어서 이놈 딱 들고 마시려고 딱 들었는데 이놈이 나를 쳐다봅니다. 그 어린 동생이. 마지막으로 오빠 얼굴을 한번 만져봐라고 손을 닦았다 얼굴을 닦았더니 그 큰 눈에 눈물이 쫙 쏟아지는데 그 우는 그 눈을 보니까 차마 예. 내가 이걸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 세상에 단 하나 믿는 오빠인데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바깥에 집어던졌죠. 나가자. 나가서 죽을 만큼의 각오로 이 세상을 산다면 이거보다 낫지 않겠냐. 그래 바깥에 나가려고 문구를 탁 잡으니까 우리 엄마 모습이 거기 쫙 보입니다. 근데 문창호지 신기해서 구멍을 뚫고 놓으니까 엄마가 신문지를 딱 발랐는데 거기가 야 엄마 여기도 발랐고 여기도 발랐고 근데 신문지 발랐는데 막 더듬다 보니까 신문지 밑에 큰 글씨가 하나 써져 있는데 거기에 바로 대우 가족을 찾습니다. 난 처음에 그게 무슨 가족 찾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기능사원 모집을 한다고 써져 있더만요. 무슨 잃어버린 가족 찾는 게 아니고 처음엔 예. 그렇게 생각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한번 워낙 찾아가보자. 가족이 그리우셔서. 그게 바로 대우중공업 창원공장이 가게 되는 거죠. 나는 대우중공업 다닌 지 22년 지났습니다. 예. 출근할 때마다 한 번도 잊어먹지 않은 가슴에 와닿는 게 있습니다. 정문에 들어가다 보면 왼편에 사원 식당이 있는데 예. 거기 드럼통이 이렇게 반 잘라놓은 거 있거든요. 두부 덩어리가 이만한 게 있더라고. 얼른 집에서 입에 집어였죠. 꼭꼭 씹어 동생이 입에도 집어였고. 쓰레기통에 있는 거를요? 그렇죠. 꽁치 떼가리 2개, 고등어 떼가리 3개가 잔반통 그 쓰레기통 꼭대기 거 있는 걸 그걸 나중에 또 꼬먹으려고 그걸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정문에 갔더니까 고졸 이상, 군필자, 자격증 취득자, 방위산업체 해당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네요. 수희 아저씨가 노트장에 이력서 써갖고 온 놈이 어디냐고. 이력서 용지가 제대로 없어서 노트에다 써가지고 가신 거예요? 찢어서 그냥? 그래 이제 거기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고 승용차 안에서 한 대 나오다가 예. 수희 보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 노트장에 이력서를 써갖고 가서 아침부터 개기는데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야. 예.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고. 예. 고향이 어디고 부모님은 뭘 하시고 학교는 어디까지라고 형제는 얼마 되고 쭉 묻더구만요. 예. 예. 그 회장님 동생이 그 공장장 본부장 초대 이사로 거기 계셨을 때 예. 퇴근하는 길에 예. 저를 발견을 해서 그 이튿날 입사 시험을 치게 됐죠. 아니 근데 전혀 기계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전혀 없죠.
근데 면접 시험을 보는데 난 그분들 지금 참 생각하면은 너무 기가 막힌 게 선반이라는 걸 할 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예. 면접에서. 그래 제가 선반을 만들어봤다 그랬죠. 보통 우리 그러셨어요? 말하는. 아니 강원도에 무슨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선반을 어떻게 만드냐고. 예. 3개나 만들어봤다고. 어. 그래 뭘로 만드냐고 그러길래 예, 예. 강냉이 같은 건 무거우니까 예. 박달나무나 밤나무로 만들었고 예. 이불 개얹는 건 소나무 석가래 같은 걸 잘라갖고 만들었다 그랬더니까 그게 실광이지 선반이냐. 네. 그래가지고 선반은 선반이로도 그건 좀 거리가 멀고. 네. 그래서 제가 기술이 없어서 기능사원 보조공으로 아. 대우중급에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처음에 입사를 하고 보니까 아는 게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 이제 기계 닦는 기술자로 이렇게 기술자 보조공으로 들어갔는데 선배 형님들이 나보고 손 같은데 무릎 같은데 옛날에 왜 더덕 때 같은 거 막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네. 목욕탕에 끌고 가서 목욕을 한번 시켜주더라고요. 예. 더럽다고. 그리고 날 보고 기계를 목욕하듯이 씻으라고 그래서 아. 난 처음에 진짜로 기계를 씻는 줄 알고 예. 네. 아무도 없는 밤중에 그놈을 비누가루 물을 풀어가지고 펄펄 끓는 물로 기계를 씻었죠. 그랬더니 그 형님들은 이게 뭐 물 들어가면 안 될 텐데. 안 되죠, 농라고. 정말 목욕시키신 거네요. 그러더니 그 형님들이 아침에 뭣도 모르고 기계를 깨끗하게 이렇게 닦은 줄 알고 수고했다고. 그리고 저녁에 데리고 가서 저녁을 사두고만요. 처음으로 내가 거기서 불고기를 한번 먹어보는데 저녁마다 기계 뜯을 때마다 저녁을 사줍니다. 기가 막혀. 저녁마다 뜯었죠. 좋아하세요. 아니, 뜯고 근데- 싶어 뜯었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고. 저녁 사준이 뜯었죠. 그래가지고 가서 그거 저 뭐예요? 그 세제로 해가지고 그걸 닦으면 기계가 그게 멀쩡해요. 그거? 그 멀쩡할 택이 있겠습니까? 조립을 해놨더니 뜯긴 뜯었는데 조립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조립해도 기아가 몇 개씩 남고 볼트도 남고 예. 그 이걸 어떻게 할까 싶어갖고 다시 또 뜯었죠. 예. 그 다음엔 또 조립 순서를 또 모릅니다. 예, 예, 예. 그래 이제 도망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마음을 먹었죠. 일 일을 저질렀구나. 저질렀고. 어.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도 나중에 잡히면 죽을까 싶어가지고 네. 유서를 쓰려고 공고함을 열어보니 요만한 책이 한 권 있는데 취급 설명서. 맨 뒤에 보니 기아박스 조립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번도 그거 보고 그대로 조립을 했죠. 완벽하게. 볼트가 몇 개 남았어 그때도 사실은. 그건 버렸지. 그래도 대단하시죠. 그래서 그 이튿날 돌려보니 기계가 돌아가는데 막 돌아간다고 소리 질렀더니 그 형님들은 날 왜 그러냐고. 너 돌았냐? 니 왜 자꾸 소리 질려? 형님 아무것도 반가워서 기계 아닙니다. 돌아가는 게. 예. 그래서 그 형님들이 수고했다고 저녁을 사주는데 지금 한 22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전무님이 지금도 모르시지만은 뜯지 말아야 될 걸 또 뜯습니다. 아, 컴퓨터를 또 끝이 한번 뜯었습니다. 닦으시려고. 하루는 일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뭘 이렇게 곤치러 온다는데 큰 기계도 뜯었는데 조그만 컴퓨터 그까짓 거야. 그래 그놈을 이제 그날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 한번 뜯었죠. 목욕시키려고 또 깨끗하게. 안을 뒤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기아도 없고 예. 누가 뜯었나? 기름은 어디 갔나? 아 이게 먼지가 많아서 그런 모양이다. 아. 그래 그놈을 싹 다시 또 물로 씻었죠. 그리고 뚜껑을 닫아가지고 스위치를 돌리니 뭐 전선 타는 냄새가 나길래 얼른 껐지. 예. 그랬더니 그 이튿날 일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여기 물이 넣어 들어가 합선이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물로 시그가 되는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네. 그 이튿날 제가 그 창원 시립 도서관에 가서 취급 설명서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습기가 차지하는 곳에 둘 것, 이슬 현상 방지. 예. 근데 그걸 물로 씻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럼요. 책을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보기 시작을 했죠. 뜯어놓고 겁이 나니까 조립하는 과정에서 예. 많이 공부가 되셨을 것 같고요. 현장에서. 그러면요. 예.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셨을 것 같고 그렇죠. 본격적으로 기술을 쌓아서 이 자리까지 오시려면 이론 따로 공부. 어떻게 공부를 또 하셨어요?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정도밖에는 공부를 못했는데 하루는 제가 집에 있다니 저는 이제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하루는 우리 아들놈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아빠 소리 지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앞집에 철옹이가 저들 아버지는
서울대학 나왔다 그러는데 아빠는 어떤 대학 나왔어? 아빠는 강원도에서 그냥 나왔다. 그랬더니 쫓아나가더니 철옹아, 우리 아빠는 강원도 그냥 대학 나왔다. 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가슴이 너무 맺혀가지고 제 처가 하는 얘기가 서방님 공부를 조금 하시지요. 그럽시다. 어차피 자격증 시험은 같이 치는 거니까 제가 취급 설명서 그때 그 공부하면서 책을 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무려 국가기술 2급 자격증 시험 치는데 9번 떨어졌습니다. 1급 자격증 시험은 6번 떨어져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모르는 걸 자꾸 접하다 보니까 쌀을 한 대박 이렇게 퍼다가 단지에다 이렇게 담는 것 같은 기분이야 이게. 자꾸 이게 알아가는 예. 것이. 신기하고 곱셈을 알면 나눗셈이 알고 나눗셈이 알면 분수를 알고 분수를 알면 인수분해 알고 인수분해 하면 미분 적분에다가 삼각 함수까지 뭐 전부 이게 막 알아지니 새로운 게 자꾸 신기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제 차가 참 대단한 게 공부를 하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한복을 착 차려입고 가야금 산조를 이렇게 테이프를 틀어놓고 앉아서 합장을 탁 기도를 하더니 먹을 갈아가지고 붓으로 반야심경을 탁 써놓고 2년 6개월 동안이나 그 반야심경을 수를 놓기 시작합니다. 예. 글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10,000번 이상을 찌른답니다. 예. 2년 6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평풍을 한 폭을 만들더구만요. 지금 우리 예, 저 화면에 화면에 나오죠? 예. 저 글을 제 처가 다 쓰고 수를 다 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름을 제 호까지 지었습니다. 예, 배감이라고 짓고 글을 제가 쓴 걸 내서 배감 김규환 해가지고 낙관까지 만들어 이렇게 글을 해놓고 그래서 참 저걸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저걸 손으로 저렇게 만들 수가 있냐고 글을 또 어떻게 저만큼 쓸 수 있냐고 그 항상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장가를 잘 간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남편을 대학까지 졸업을 시키는 그런 아내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 집념이세요. 예? 자수하신 거 보면 어느 분이 더 우일까요? 아까 참 처음에 내조가 그 방송 나올 때 가슴 뭉클해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은 저한테 아침 저녁 절할 때 출근할 때 절을 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 제 처하고 결혼할 때 사실 저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오늘날에 제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만은 처음에 결혼을 할 때는 제 친구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예. 친구 박동hom이라고 친구 집에서 이제 첫날 밤을 탁 보냈는데 아니 한복을 곱게 입고 절을 탁 하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예. 그럼 자고 있나니까 절을 또 해. 왜 절을 하냐 그랬더니 그냥 피식이 웃어요. 예. 근데 그 이튿날 또 절을 하는 거야. 갔다 와도 또 잘하고 가도 잘하고 갔다 와도 잘하고. 근데 물어봤죠. 뭐 때문에 자꾸 절하냐고. 예. 그랬더니까 앞으로 한 번만 더 절하면 너는 그랬더니까 갔다 오니 절을 또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발로 한번 걷어찼습니다. 아유. 벌렁 뒤로 넘어졌어. 이 나가지고 절을 또 하는 거야. 그 이제 집에서 뭐 사오고 아파트 뒤에 가서 왜 자꾸 절하냐고. 그랬더니까 서방님 글 하나 쓰겠다고. 서방이 뭐이고 아빠 그리든지 자기 그리든지 그리라 그러니까 예. 아빠 그러면은 애도 나면 아빠 나도 아빠. 이건 무슨 남매간이냐. 예. 자기 그러면 너 나 니 자가 똑같은 말이야 이게. 하늘 천자를 딱 쓰고 그 옆에 지아비 부자를 딱 쓰더니 하늘 천자 꼭대기에 점 찍은 게 지아비 부자인데 왜 그렇게 그 글을 만들었나 싶어서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네. 예 하늘보다 높게 섬기라고 아. 하늘 천자 꼭대기 점을 찍어 지아비 부자를 만들었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남편이기 때문에 하늘보다 높게 섬기라고. 예 그래서 절을 한다고. 그다음에 이제 절하라 소리도 못 하고 그런 사람한테 어이 야 그래 얘기도 못 하고. 그렇죠. 서로
네, 그러면요. 서로 상대적이죠. 존중을 하게 되고. 앞으로는요. 네. 아침에만 하고요. 네, 부인한테. 지금은 존칭이 네. 어르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규환 씨를 부르기를. 예, 왜 어르신이냐고 물어봤더니까 집에서 어르신 대접을 못 받으면은 바깥에 나가서 어르신 대접을 못 받는답니다. 집에서 잡종개라도 착 단장을 해놓고 저렇게 쓰다듬어 주면 다른 사람도 감 나가는 줄 알고 또 쓰다듬어 주고 아무리 진돗개고 삽살개고 우리 좋은 토장 좋은 개라도 발로 칵 걷어차면은 네. 오해가 있을 수 집에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구만요. 그런 아내씨였으면 참 어머님 살아생전에 모실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셨으면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참 그 형님들 절 공부를 시켜가지고 대학을 가는데 처음에는 우리 부장님이 가더니 합격자 발표 명단을 탁 보고 와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담배만 피우고 계시고 아 떨어졌구나 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놈아 침착하게 잘하지 시험 치러 들어가서 20분 만에 나오는 놈이 어디 있노? 넌 볼 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빨리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가더니까 여기 딱 하는 거라. 네. 근데 명단은 없고 맨 꼭대기 그거 있는 거 거기. 수석이? 그래 그거 쫓아가가지고 보니까 맨 꼭대기 한 명 있는 그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연필로 따라서 막 써보고 막 글씨도 막 밑에 줄도 쳐보고 막 하니까 우리 과장님 부장님이 그래 열심히 만져보고 돌아오느라. 예. 날씨가 어둑어둑해 사람이 없을 때 수희 아저씨 그러다 아저씨 이름 내 이름 맞아요 그랬더니까 자네는 한글을 모르나? 집에 들어가서 제 처가 친정에 이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문을 열고 구석에 앉아보니까 공부할 때 쪼가리 벽에다 붙여놓고 천장에도 쳐다보고 벽에도 펄렁거리고 그러던 그 모습 창문이 요만큼 열려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게 막 휘날리는데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오늘 이 순간을 강원도 골짜기에서 보따리 하나 들고 어머니 약값 벌겠다고 집을 떠났던 그놈이 대학을 최고 학점으로 들어가는데 네. 참 어마어마한 감동 그걸 어떻게 내가 다 여기서 얘기를 합니까? 제 차가 와가지고 친정 갔다 이렇게 들어오더니 어떻게 되셨습니까? 물어봐서 그냥 눈물이 쭉 흘리고 손을 꽉 잡았더니 합격했다는 말도 안 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랬더구만요. 저를 큰 절을 저한테 한 번 하길래 그냥 뭐 볼 것 없이 와라 끌어안았죠. 그 감동을 어떻게 이런저리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만은 졸업할 때도 제 처 덕분에 2년 6개월 동안 평풍 놓으면서 저한테 공부 가르쳐주고 그럴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상을 받는데 저는 그때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최고 학점의 공로상 우등 공로상 수상식이 있겠습니다 하더니 기계과 김규환 앞으로 그러는데 1등이네요 또. 가슴이 쾅 치는 것 같은 게 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앞에 잘 안 보입니다. 어머니가 옛날에 나무하러 갈 때 아버지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그리던 모습이 앞에 막 어른어른 하는데 꽃다발 금메달 목에 걸고 졸업장 상장 받아가지고 돌아서서 큰 절을 한번 하고 나도 모르게 어머니 저는 해냈어요 하고 소리를 지르니 그 후레쉬 기자들 참 그 감동을 어떻게 제가 말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시죠. 이 세상에서는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는 최고의 영광만이 있을 뿐이라고 우리 집 가훈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강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김규환 씨, 사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그 공부하기까지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도와주셔도 그렇죠?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집안이 또 가난하기 때문에 새벽 4시까지 마산 어업쪽 공판장에서 고기를 받아가지고 아침 7시까지 고기 배달하고 8시에 회사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잔업하고 집에 돌아서 공부를 하면은 12시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다니신 거 말고 또 다른 일을 하셨네요. 그렇죠. 새벽 3시에 마산 어업쪽 공판장 가려면은 예. 40분 걸립니다. 자전거 타고.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잠자고 잠은 벌어뜨리게 달린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에 제가 가슴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훈장 달고 이 자리에 명장돼서 왔습니다. 한 사람이 해내신 일 같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도 사실은 뭐 엄청나게 기술 개발을 많이 하신 거죠. 개가를 많이 올리신 거죠. 우리 회사에서 했던 것 중에서도 약 한 특허가 한 62개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197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우리 회사에서는 일본에서 수입해서 만드는 제품이 공작지게라고 있었습니다. 그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 부품은 전부 다 일본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우리 국산을 좀 만들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예. 제품이 왜 기계가 있으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밀도가 머리카락 하나가 두께가 100분의 3이면 그걸 3개로 나누고 한 개가 1000분의 1mm, 그걸 다시 10번 나누면 100분의 1mm, 한번 10번 나누면 그게 1000분의 1mm입니다. 그만큼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으면 이게 자꾸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막 그럽니다. 쇠가. 예. 실내 온도는 딱 맞춰놔도 왜 그런 걸 몰라서 하루는 포장마차에서 가가지고 소주를 딱 마시는데 소주잔이 이렇게 딱 포개져가지고 빠지질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럴 때 있죠. 예. 그 설거지해가지고 예. 끼워놓으면 주인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예. 아줌마 소주를 뭐 잔치를 다 마신 말이야. 이거 좀 한번 빼워서 하고 줬더니까 그것도 못 빼나. 한번 빼봐라. 머리로 빼라. 그냥 머리로 이렇게 뒤로 박는 줄 알았지. 네. 이 지혜로 빼라 이거. 저축추진중앙위원회 가계부를 보면은 컵이 낑겼을 때 빼는 법 그런 거 있답니다. 예, 있어요. 생활지혜. 네. 위에다 찬물 요만큼 붓고 밑에다 뜨거운 오뎅 구멍에 딱 넣으니까 쏙 빠졌어. 아줌마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소주잔이 차가우면 수축되고 뜨거우면 늘어난대. 그 진짜로 꺼내보니까 하나는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었고 하나는 차가웠습니다. 여기에서 답이 있었습니다. 회사 가서 실험을 해보니까 가공할 때의 열 때문에 쇠가 늘어나는 거였죠. 식으면 줄어드는 거고 2년 6개월 동안이나 공장 바닥에 모포를 깔고 그놈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온도 취소 가공 조견표라는 표를 만들어냅니다. 삼각 함수표 같은 거. 1도가 변할 때마다 얼마를 더 더하고 빼가지고 가공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가공을 해서 저희 회사 공작기계가 일본에서도 독일에서도 오히려 역수출해서 지금 사가고 있습니다. 예. 집념이세요. 예? 참 김규환 씨 걸어온 길 보면은요. 정말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런 분이시다 보니까 IMF 시대를 맞는 마음가짐도 좀 다르실 것 같아요. IMF 뭐 한파가 아무리 춥다 해도 보릿고개 한편보다야 더 춥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잿더미에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일으켜 세웠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돌아가신 부모님, 오늘 이거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명품이 만들어져 가지고 잘 사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하고 만들면은 제품이 달라집니다. 예. 네. 저희 다 잘할 수 있죠. 그러면요. 우리 명장께서 그러시다고 하니까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98년 더 열심히라도 세계 또 최고의 그런 기술 많이 개발해 주십사고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미아 씨 말씀드리니까 저도 아침이 기다려지네요. 네. 일제에 의해서 가난 속으로 내몰렸던 어머님, 그 가난 때문에 어머님의 시신조차 수습할 길 없었던 한 아들. 그 아들이 이를 악물고 세계 최고를 향해서 도전해온 삶의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예. 나라 그 잃은 서름도 우리가 겪어냈고요. 또 그 분단의 아픔도 지금 또 이겨내고 있고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읽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불가능이라는 것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 닥친 도전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 98년의 첫 순서 이것이 인생이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KBS KBS KBS